토론을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치의 해락을 쓰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백분 토론에 참 많은 기여를 해주신 분입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맞은편 쪽입니다. 항상 백분 토론의 수준을 높여주시는 데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1대1 맞짱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MBC 백분 토론에서 준비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정치 쟁점을 둘러싼 공방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우선 민주당은 검찰 조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은 이를 은폐하는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매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 현직 직원의 매관 공작을 통한 국기문란 사건과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철저히. 그리고 10월 공소시효를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두환 씨의 추징금 납부 실적은 10%입니다. 하지만 이걸 꼭 징수해야 된다는 국민적 동의는 100%입니다. 연좌제 문제 관련해서 자기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이론적인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6월 정치권의 한 이슈, 그 쟁점을 토론해본다. 예, 6월 국회를 가장 뜨겁게 달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지금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야의 파상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두 분께서는 이 원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진 의원께 먼저 드리죠. 저는 이번에 검찰과 법무부가 상당히 신중하게 사안을 처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 수사팀이 수사 결과 두 가지를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원세훈 원장을 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청법에 규정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적용을 하되 원세훈 원장은 불구속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사실은 이 부분을 둘러싸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라고 야당이 주장을 하는데, 2005년 열린우리당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천정배 법무장관은 똑같이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친북 발언으로 사법 처리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메가도 장군이라든가 6.25 전쟁에 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발언을 해서 사법 처리됐는데, 당시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천정배 법무장관은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불구속으로 결정을 했죠, 아예. 때문에 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이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규정된 것이고, 또한 이 한 나라의 국가정보기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를 해서 강정구 교수 사건 때는 천정부 장관의 반발에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검찰을 나갔는데, 이번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잘 수용을 한 것은,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나름대로 협의 과정이었고 검찰이 신중하게 처리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원전 원장이라든가 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 수사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예, 저는 그 구속 수사가 좀 타당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본질과 어떤 그런 이 격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2월 대선 때 직원들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이제 수사해야 될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이 이를 축소 은폐했다는 점이죠. 사실 이 두 가지 사안은
명백히 헌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에 의해 국가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를 위반한 것으로서 정말 말 그대로 국가의 기본을 흔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 검찰의 발표가 있었긴 했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선 직전에 정말 심야에 경찰이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를 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전 이 대통령에게 과연 보고를 했느냐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불구속 이 결정 과정에 대해서 법무장관과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에 대한 이제 이런저런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좀 미진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땐 저는 그 증거 인멸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 수사가 좀 합리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반론 있으신가요? 김 교수께서는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단정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마치 법원의 판단이 이미 다 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우리 사회가 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선거법 위반 부분은 회피하지 않고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다만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유죄냐 무죄냐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국정원장을 그 혐의로 구속했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한 나라의 정보기관장, 왜 우리가 국회의원을 그럼 왜 바로 구속하지 않습니까? 범법 혐의가 있을 때. 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개념하고 또 다른 것이거든요. 어떤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구속했을 경우에 물론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합니다만은 그 문제가 끼칠 수 있는 어떤 정치 사회적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는 것도 또 한국 사회의 또 중요한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불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죄 판결할 수도 있지만 영장을 기각이라도 했다면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 정보기관의 사실상 국제적인 위상이 격화되는 이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는 너무 그렇게 몰아치지 말고 이것을 마치 또 법무장관이 월권을 해서 부당하게 수사 개입을 하고 뭔가를 공작한 것처럼 몰아붙이지 말고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증거인멸. 이미 그 국정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철저하게 다 했고 이미 모든 컴퓨터 자료와 관련 또 원세훈 원장의 지시문건 이런 것에 관해서 전부 다 그 검찰이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사 결과도 전부 5천여 개의 댓글까지 다 발표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 교수님 반론 있으신가요? 저는 좀 그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아까 이제 그 사실과 추정을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사실 그 추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 국정원장이 지금 선거에 개입을 한 거죠. 물론 김전 의원님이 이제 최종 법원의 판단을 이렇게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검찰의 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구속하거나 기소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추정이 아니라 그 경우는 잠정적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를 축소 은폐했다는 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의 물론 법원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사실로서 밝혀졌고요. 사실 이제 이러한 것을 법원에서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등등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여기에도 약간 지금 국민적 혹은 시민적 시선에서 보면 의구심을 갖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지난번 우리 이제 12월로 시간을 돌아가 보면은요. 이 심야에 정말 경찰이 중간 수사 이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속 불구속 등등 문제 등에 대해서 지금 검찰과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그다음에 법무장관 사이에서 이런저런 외압에 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속을 강조하는 것은 불구속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불구속 상태에서
예. 이 사실, 그러니까 더 밝혀져야 할 사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구속보다는 전 구속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건 뭐 단순한 그런 그런 뭐 추정이나 의심이 아닙니다. 일단 검찰 조사 결과는 물론 그것이 법원에서 우리가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는 하겠지만은 잠정적 사실로서 전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하고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뭐 많은 국민들이 사실 안타까워하고 있듯이 비판하고 있듯이 명백하게 이것은 헌정을 위반한 것이죠. 아니 뿐만 아니라 개입을 해서 국가의 기본을 뒤흔들어놓은 국정원이 잘못한 것이야 지금 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정치 개입 부분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정치 개입에 관해서는 국정원도 지금 사실상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모든 사안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야당 정치인에 관한 뭐 수뢰 사건이라든가 또 어떤 사건에 관해서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까? 구속해야 됩니까? 그리고 체포동의가 그러면 왜 그 야당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에서 반대를 합니까? 부결표를 왜 던집니까? 그리고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2005년에 강정구 교수 사건. 강정구 교수가 뭐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통일하려고 하는 통일 전쟁이었고 그리고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한 10,000명 정도만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어떤 형태로 차라리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옳았다. 그리고 뭐 메가더 장군은 반민족적, 한미동맹은 반민족적, 반통일적 이런 것이다라는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일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얼마나 그 부분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가 같이 충돌이 컸습니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잖아요, 이념적으로. 검찰총장 이하 전부 구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천정배 법무장관이 명백하게 서면으로 지휘권 발동을 해서 불구속했지 않습니까? 당시는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나갔잖아요. 그 정도로 반발한 사건이잖아요. 이번에 김 교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부당하게 수사에 대한 압력을 넣고 또는 뭐 무슨 이런 추정이지만 말이죠. 무슨 민정수사 이런 관련성 또는 여러 가지 이 사람을 왜 구속해야 되는 거를 뭐 헌정문란 사건인데 불구속했냐 그러면 최동욱 검찰총장이 김종빈 검찰총장처럼 사표를 냈어야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검찰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중대사안이라고 결정을 해서 우리 구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면 그래서 장관이 반대했으면 사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은 아무런 갈등도 없었다. 이것은 수사기관들이 법리 해석과 증거 보강을 위해서 협의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지금 검찰 스스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믿어야 됩니까? 검찰의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은 괜찮다고 하는데 전부 야당과 사회에서 단정을 해가지고 법원 판단이 나기도 전에 구속했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뭐 일국의 정보기관장도 그 정보기관도 바로 구속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바로 구속해야 되고 앞으로 국무위원이나 다 바로 구속을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능이자 덕목이잖아요.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판단하는데 비교할 대상을 적절히 골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정구 교수 사건이 이번 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하고 정말 비교가 적합한 것인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무조건 양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곧바로 비교를 해서 그때는 이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왜 이번엔 기소를 해야 됐냐. 이렇게 저는 이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김 의원님은 사건의 비중이 같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건의 어떤 그런 비중이 다를 수도 있죠. 요 문제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또 이제 비슷한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것인데요. 검찰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검찰이 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기 직전에는 사실 법무부와 청와대로부터의 압력에 관한 여러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의혹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의혹을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의혹으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고요? 아니요, 이제 그런 그 신문 보도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신문 보도가 지금 사실이라고 김호익 교수님 아니, 사실이 아니라 제 얘기는 팩트가 아니라 그런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는 신문 보도가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아니 뭐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자료에는 뭐 저기 뭐 몇 가지 사설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이제 그런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아니 요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단정이 아닙니다. 제 말씀 얘기는 듣고 기회 드리죠. 그래서 김 의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과 혹은 의혹 추정을 좀 구별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도 제가 그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 사건의 엄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지금 이제 검찰에서 1차 조사를 한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과연 이제 구속할 것인가, 불구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저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사건은 불구속보다는 구속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 그러니까 그 국정원이 그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많이 했죠. 또 잘못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항상 정치개혁 개입 의혹에 휩싸여 있는 조직인데 그런 점에서 그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아야 될 정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갓끈을 맨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 아주 잘못한 것이죠. 철저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서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필요성하고 이번 사건을 뚜렷한 근거 없이 확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의혹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해서 압력을 넣은 그런 의혹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의원님 말씀 받으면 벌써 국정원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이제는 벌써 어떻게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을 해서 그 수사팀에 개입했다는 건 뭡니까?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서 축소하려고 했고 뭐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최동호 검찰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어떤 수사팀인데요. 수사팀장이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하는 어떤 그 사회진보 연대에 후원금을 낸 사실이 있는 그런 운동권 출산의 검사 아닙니까? 지금 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런 수사팀인데 어떤 그런 수사팀이 청와대에 압력을 넣습니까? 감히. 그리고 그 지금 최동호 검찰이 지휘하는 그 팀이 조금이라도 압력이 있으면 그리고 황교안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런 협의가 아무리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동호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김종민 검찰총장은 사표를 냈는데 자신도 사표 내겠죠. 그리고 지금쯤 그런 부당한 압력이 있었으면 검찰 내부에서 양심선언이 없었겠어요? 국정원 사건도 내부에 사람이 바깥에 고발해서 생긴 사건인데 지금 검찰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검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외적으로.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필요한 협의 과정이었다.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신중하게 돌아가기 위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건데 이걸 벌써 장관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 청와대가 압력을 했다. 지금 박근혜 청와대가 지금 벌써 그런 의혹이나 의심을 받는 걸로 일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절대 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파퓰리즘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 사건으로 철저하게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서 철저하게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불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재정 신청을 했으니까 그 재정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해서 이 사람들 추가 기소해라 그러면 기소해서 법원이 판단해서 그 사법 처리하는 것 이걸로 그쳐야지 막 정권에 대해 정권을 흔들고 말이죠. 정권을 또다시 그냥 무슨 수사에 개입하는 정권으로 만드는 시도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 의원님 이제 문제를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될게요. 지금 이제 토론하는 이슈는 김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이 좀 다른 거죠. 김 의원님은 이제 불구속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국민들에게 적극 해명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구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의견의 차이이지 그것을 너무 무슨 뭐 정권에 대한 뭐 정당성이나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확대하신 게 김 교수 아니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 아니요 이제 그런 의혹 아니 그러니까 의혹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토론에서. 왜냐하면 의혹은 아니 의혹이라고 얘기만 하면 다 되는 거냐 이 말씀이죠. 의혹이란 그러면 뭐 아무나 되고 뭐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또는 뭐 법무장관, 검찰총장 아무나 되고 아무나 의혹을 제기해도 좋은 거예요. 의혹을 제기할 땐 근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용판 서울청장이 수사를 축소 은폐한 데는 틀림없이 몸통에 배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당시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무슨 새누리당의 선대위 고위 간부까지 거론해 가면서 우리 측에 들어오는 수많은 제보가 있다. 몸통에 관한 제보가 있다. 제보가 있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제발 그 제보 좀 밝혀달라 이겁니다. 제보가 있으면 분명한 제보면 어떤 사람이 몸통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히라 이겁니다. 밝혀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특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검사로. 특검으로 들어가서 그 몸통 배우들 전부 다 기소해야 됩니다. 근데 밝히지는 않고 맨날 기자회견에서 하는 얘기가 국민의 대고 우리는 제보가 있다. 확실한 제보가 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동안도. 사진이 있다? 사진 한번 공개한 적 있어요? 옛날에도 과거에도. 그러니까 의혹 얘기하지 말고 분명하게 제보원을 밝히고 그 제보원에 따라서 수사가 더 필요하면 특별검사까지 하라 이겁니다. 엉뚱하게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청와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의혹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요. 예, 좋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 박범계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이 이제 그 언론에 얘기한 걸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이제 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축소 은폐 뒤에 이제 이제 배후에 무슨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어떤 그런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죠. 박범계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이요. 근데 저는 이 김 의원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정확한 제보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특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아까 그 김 의원님 쓰셨던 말처럼 포퓰리즘적으로 문제에 대응한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저는 아무튼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 문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직 조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 국정원 그 여직원의 이제 인권 침해 문제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대해서 유보하는 입장을 좀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아무튼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이 문제들이 현재 의혹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저는 여야가 이미 또 합의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 검찰 조사 결과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하기로요. 그러면 국정조사에서 좀 더 좀 명확한 사실들 같은 게 좀 밝혀져서 국민들의 좀 의혹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제 강정구 교수 사건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사건은 지난번 대선에 관계된 것이지 않습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선 5년의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정당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이런 어떤 다른 그 무엇에 의해서 불법으로 개입되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안의 엄정성을 생각해서 오히려 이 사실을 정말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현재 정부를 위해서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좋습니다. 저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여야가 약속한 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 국정조사를 하려면 종합적이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혹을 주장하는 박영선 의원, 국정조사 특위의
반드시 참여해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제보원들, 그 의혹이 있다고 제보했다는 제보원들 전부 다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 민주당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을 봉쇄해서 3일 동안 여직원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 때 분명하게 이것은 형법상 감금 혐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CCTV에 찍힌 그 사진에 따라서 그 두세 명의 용의자들이 있다 얼굴 신원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지 그것도 국정조사에서 다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불법 감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국정조사에서 다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른바 만약에 제보원에 대해서 확실한 제보원 없이 이것은 청와대가 개입을 했고 몸통이 있고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확실한 제보원을 밝히지 못하게 되면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제보원이 나오게 되면 저는 국정조사로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누가 과연 축소 은폐의 몸통 배우인지 과연 청와대 개입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다 밝혀야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정조사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 보도와 또는 민주당에서 국정원의 국장 간부 이름을 마구 공개하는데 원래 국정원은 말이죠. 차관급 이상만 이름과 이거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이름과 사진이. 지금 그런데 지금 그 한국 일국 정보기관의 국장급 간부들의 이름이 마구 공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증인 채택을 할 텐데 그 대북 심리전단에서 활동을 했던 요원들 이 사람들에 대한 국정조사 신문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이 국정원의 정치 관여 부분에 관한 것으로 축소돼야지 심리전단 활동까지 다 까발겨버리면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단속과 견제 활동 그리고 북한에 대한 심리전은 누가 수행을 합니까? 국정조사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관계 규명을 넘어서서 국정원의 어떤 그 업무 까지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자체는 여야 합의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 오늘 이 뜨거운 이슈 가운데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 전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했는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했어야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어떤 국가정보기관의 최고 수장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거나 심지어 구속되는 일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이게 참 순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번 사건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두 분의 뜨거운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국민 여러분께서 뭐 대충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액수가 정확하게 1,672억 원입니다. 시효는 오는 10월 10일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다 아니면 새로운 추징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것이 헌법에 좀 위헌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짤막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짤막게 한번 하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 사실 이번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하고 어떻게 보면 최대 피해자는 전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 말이 참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건 뭐냐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지금 의원이 그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세우는 길이다. 저는 좀 더 이 새누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전두환 이 추징법에 관한 최근에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전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선 연자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연자제 이런 어떤 그런 개인이 가져야 할 권리의 문제라기보다도 보는 시각이 또 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이 문제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제대로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전두환 일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분이 이렇게 이래저래 하고 돌아다니시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국민들 정서에 정말 국민들 생각에
수용될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불이죠.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령 연자제에 관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좀 제대로 이번에는 정말 지금 당장 이 공소시효가 얼마 전에 추징금 시효가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두환 추징법을 이번에 이제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미납 추징금 징수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야가 지금 새누리당이 좀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좀 여야가 이 문제만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정의를 세운다는 그런 좀 시각에서 좀 합의해서 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김진우 의원. 전두환 추징법은 만들어야 됩니다. 현행 그 법체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을 보니까 너무 엉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과 제가 토론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 전두환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의 비자금을 다른 곳에 뭐 아들이라든가 또는 친인척에 은닉을 해놨다고 추정을 한다면 그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으로는 대단히 미비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은닉 재산으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가가 강제로 몰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도 현행법으로는 대단히 미진합니다. 형법 또는 공직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또는 범죄 은닉에 관한 처벌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진한 상태예요. 때문에 추징금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은닉 비자금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같은 것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야 되고 또 은닉 비자금이 아들이나 또는 친인척에게 숨겨져 있다고 확인이 되면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약 9년 전에 전두환 두 번째 아들, 그 대통령 두 번째 아들 전재용 씨의 73억 원을 찾아내고도 국가가 환수하지 못했던 그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뜨거운